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정보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한 추경이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로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기사입니다. 자영업자 한 단체가 손실보상 없는 코로나19 영업 제한은 위헌이다 라고 이제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이거 오타 났네요. 헌법재판소 이제는 앞에서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자, 요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오늘 이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적법한 손실보상 없는 영업제한 조치가 기본권 침해다라고 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21년이었어요. 이때 이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정부의 영업 금지 또한 제한 조치가 재산권을 제한했음에도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서 두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1년도에. 헌재는요, 지난달 1차 헌법소원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행정소송 이런 다른 구제 절차가 있는데 이거를 먼저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영업자들이 얘기했던 거,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거, 이 부분이 이제는 재산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이제는 위헌 결정을 이제 촉구했던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1차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지난달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2차 결정을 앞두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들이 이제는 그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거죠, 오늘.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치색을 끼고 바라보신 분도 있는데, 전 정치색을 끼고 바라볼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21년도였습니다. 그렇잖아요. 21년도에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제 각하 결정이 한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색이 있는 단체였다 그러면 사실 그렇진 않겠죠. 그때와 다르고 지금 다르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동일하게 21년도에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지금 똑같은 공통적인 거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정치색이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정치색이 있었으면 좀 뉘앙스가 바뀌어야 되는데 얘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헌재 판단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는 헌재 판단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집합 제한 조치가 공공의 필요에 부합한다는 국민적 공감이 있었죠. 그 당시에 장사했었으면 정말로 칼 맞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요구한다? 그거 아마 들고 일어났을걸요, 국민들이. 안 그런가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잖아요. 영업하지 말라고 해서 영업을 안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소상공인분들이 이거 국가가 잘못한 거고 손실보상도 없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 취소해달라라고 목소리를 낼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되게 현실적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사실 법적인 어떤 명확성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법적으로 부합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거죠. 자, 자영업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단체가 국가가 자영업자의 영업을 제한하고 기본권을 제약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적절한 보상에 나서지 않았다. 이건 팩트죠. 예. 팩트입니다. 그렇잖아요. 맞는 말이죠. 나라의 일에 협조하는 일이 생활고와 막대한 빈막 남는 삶으로 첨철된다면 다시 국가적 재앙을 겪었을 때 누가 자발적으로 협력할지 의문이다. 이것도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코로나19 영업 제한, 시간 제한도 있었고 영업 제한도 있었고 정말로 하지 말라고 그랬었습니다. 장사를. 그럼 장사를 못했단 말이죠. 그럼 자영업자들은 협조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왜? 정말로 코로나19가 심했었잖아요. 그때 사회적 분위기도 그랬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자영업자들. 그게 다 생활비고 그게 다 돈 버는 건데 고정비용은 나가고 월세 나가고 생활고 올 수밖에 없고 빚으로 연명하다 보니까 막대한 빚만 남았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죠. 근데 자꾸 지금 많은 일각의 분들이 자영업자의 빚을 개인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자꾸 그 자영업자들이 장사 잘못해서 빚만 진 거 아니냐, 이거를 자꾸 자영업자 탓으로 돌리는 게 저는 굉장히 불만인 겁니다. 그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죠. 진짜 생각해보세요. 돈 벌 데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생활합니까? 대출밖에 없잖아요. 막대한 빚만 남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 일에 협조하느라고 그렇게 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적절한 보상이 없다는 거는 국가적 재앙을 겪었을 때 누가 자발적으로 협력할지 의문이다. 이 표현이 정말로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는 헌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 그러면 일단 국회가 나서겠죠. 뭔가 그거 핑계 삼아서, 그게 뭐 헌재에서 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뭐 손실보상이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하지만 이제 국회가 움직일 사유가 되는 거죠, 사유가. 뭔가 이렇게 움직여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추경 진행 상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별도의 문제인데, 그럼 일단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는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뭐 답이 추경밖에 없는 상태예요. 지금 상황으로는 뭐 헌재도 일단 각하 1차에서 각하 결정 내렸고, 그럼 국회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국회는 뭐 지금 움직일 그런 뭐 내용도 없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는 자영업자 도와주려고 그러면 현재로는 추경밖에 없는데, 일단 35조 추경 제한, 요거는 이제 야당에서 낸 겁니다. 야당에서 35조 추경 제한을 지금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고, 추경호 부총리는 이제 전혀 검토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나라 빚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빚져서 적자구체 발행하면서 뭐 추경 상태로 들어가질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생각이고, 충분히 이해는 바입니다.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근데 일단은 그냥 정치를 넘어서 빼고 그냥 자영업자 기준을 본다 그러면 일단은 너무 매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추경호 부총리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너무 매몰차서,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운 게 소상공인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정부의 잘못도 있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일이지만 이것도 정부, 어차피 같은 정부잖아요. 너무 매몰차게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차갑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추경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저는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추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진행된다 그러면 제일 힘든 분야가 힘든 분들이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정말로 적자 부채는 정말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나라 빚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고, 근데 일단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살리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35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너무 이렇게 차갑게, 아니면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 굉장히 큽니다, 지금. 따뜻한 정책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지금 댓글 읽어보면, 제 여정 가족님들 댓글 읽어보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지금 현재.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자영업자 소상공인 잘못이 아니라는 거. 대출 많아지는 거,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탓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대출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진짜 그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여러분이 잘못해서 사업을 못해서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코로나 이전은 어차피 그거는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영업 활동이었고, 코로나 터진 다음에 이제는 대출 받았던 거에 대해서는 진짜 뭐 불가항력적이지 않았나요? 영업 활동이 안 좋아지는데, 뭐 장사가 안 되는데, 장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것뿐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따뜻하게 35조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라비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따뜻한 정책이 한번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꽉 막힌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는 막 나오고 있지만 이게 꽉 막힌 상태고, 근데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어차피 선거철 다가오고요. 국회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표로 움직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얘기가 흘러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전 그렇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렇게 많은 추경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많이 힘드시죠 지금? 힘내시고요. 좀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정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환경이, 장사 업황이 무엇보다 이제는 따뜻한 정책들이 좀 나아주기를 말씀드리겠고, 여러분이 적어도 코로나19 때 어려웠던 거는 이게 많은 일반 국민들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정말로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라는 거. 만약에 코로나가 없어서 망했다 그러면 그건 뭐 자영업자 분들의 어떤 경영 활동의 문제였으니까. 근데 코로나19 때의 영업 활동이 안 된다는 거는 정말로 다 안 됐잖아요. 뭐 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안 했으니까 장사를. 그래서 장사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묶어서 좀 말씀드렸어요. 이게 제가 항상 그냥 제 썰이 아니라 전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방송 나가서요. 저는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묶어서 두 가지가 굉장히 눈에 지금 띄고 있어서, 물론 별도의 문제지만, 별개의 문제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두 개가 지금 오늘 좀 이슈로 좀 제가 설정을 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좀 답답한 마음이 풀어졌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답답함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지, 이런 답답한 마음.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답답함은 장사가 안 되는 거, 돈이 안 돌아가는 거, 이런 거겠지만, 일단 현재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추경에 대한 진행 상태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자,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야당이 어떻고 여당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는 우리 채널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추경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관점이잖아요. 여기는 정치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뭐 야당 여당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추경이 어떻고 손실보상이 어떻고 요 얘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오늘 또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마 여정 가족님 중에서 제가 가르치는 분들이 있죠. 우리 경희대에서. 오늘 경희대 수업이 6시까지 있어요. 그래서 수업 마치고 또 이렇게 여의도 와서 여러분과 또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피곤해갖고 오늘 되게 늦게 올라가죠. 오늘 또 9시 반이 지금 넘어갔습니다. 9시 반이 넘었거든요. 저도 먹어야 되니까 또 학교 끝나고 밥 먹고 학교 식당에서 또 이제 촬영하려고 또 이렇게 여러분 만나려고 밤 9시 반 넘도록 촬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절대 여러분 떠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할 거고요. 계속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목소리, 함께 목소리를 내는 여러분 중심으로, 누군가는 여러분 편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지금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 누구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뭐 유튜브 해봤자 다들 뭐 조회수 때문에 그냥 뭐 자극적인 카피만 올리고, 어제 제가 영상 올려드렸던 거 그거 아시죠? 제가 카피를 되게 정직하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재창업 이렇게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재창업이다 보니까 이제 폐업하신 분들이 보는 영상인가 보다 하고서 안 보시는데,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일반 지금 사업하시는 소상공인도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제 영상을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어제 영상을. 그래서 저도 고민해요. 이거 되게 자극적인 카피, 어제 내용은 자극적인 카피를 단다 그러면 이렇게 달았겠죠. 1,300만원 소상공인 도와준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렇게 카피 안 달잖아요. 예,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나왔던 그 공문 그대로입니다. 공문에 재창업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팩트만 전달드리기 위해서 그 내용 그대로 써요. 그래서 재창업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던 거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창업이 아니라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걸 지원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젠 1대1로 매칭 비율 자비가 들어가지만은 근데 저는 분명히 자영업자분들에게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했는데 이게 재창업이라는 카피가 들어가다 보니까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어제 영상 찾아보셔야 됩니다. 어제 영상 찾아보셔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대상자가 포함되니까 한번 영상 보시고요. 계속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무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때 막 그랬을 때 자영업자 소상공인 막 정책 나왔을 때 그때 막 사람들 얘기했다가 지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마디도 얘기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소상공인 뭐랄까요? 좀 얄밉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얄밉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얄미워요. 끝까지 가야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끝까지 목소리 높이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높아져야 여러분의 권리를 또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에 제가 동참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게 뭐 전체를 대변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일부 단체가 목소리를 낸 거에 대해서 저는 보고 나서 충분히 합리성이 있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그분들의 그 억울함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목소리가 현재의 목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더 확장시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하고 싶고요.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어려우신 분들과 함께하는 계속적으로 채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보던 안 보던 우리 여정 가족님만 있으면 되죠. 우린 가족이니까. 자,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아휴, 지금 몇 시예요? 9시 40분 넘어가네요. 네, 목소리 갈라져서 죄송합니다. 하루 종일 강연하느라고. 자, 오늘도 웃으시고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